와,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번 신형 산타페는요, 그 캘리그라피 휠 있죠? 그 막 살 많아가지고 엄청 그 세련되어 보이는 그 휠보다 지금 이 뚱뚱한 타이어에 조합된 이 휠이, 이 작은 휠이 더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정말 진심으로. 야,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또 이제 무슨 댓글이 달릴까? 진짜 조금 움직였는데 잘 잡아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자,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뷰 영상에는 이 아이나비 QX1 블랙박스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도 보셨겠지만 앞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신호가 바뀐다거나 하면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귀신같이 알려주는데, 뭐 이거는 기본이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간 새로운 블랙박스거든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때 제가 이 차 휠 너무 이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별로 뭐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 차 뒷모습 나는 실물로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휠은 오늘 이 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도 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이런 뚱뚱한 타이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디스커버리 4 있죠. 디스커버리 4에 가끔씩 그 위에 뭐 레인지로버 휠 같은 거, 막 그 오토바이오그라피 휠 같은 거 막 꽂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너무 바보짓 같거든요. 디스커버리는 그냥 뚱뚱한 순정 타이어가 잘 어울려요. 마찬가지로 디펜더도 그래요. 디펜더도 그냥 뚱뚱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도 잘 어울려. 그리고 또 무슨 차 있죠? G바겐도 AMG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세단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 얇은 편평비를 가진 타이어 안 쓰거든요. 두꺼운 타이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어울려요. 완전 곱상하게 생긴 카이엔과는 좀 다른 계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저는 이런 뚱뚱한 타이어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산타 페도 마찬가지인데, 좋다가 말았어요. 자, 이게 이런 디자인의 차에 작은 휠에 뚱뚱한 타이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부터는 어떤 것도 중요해지는 거냐면 타이어 사이드월의 디자인까지도 중요해져요. 왜냐? 타이어가 뚱뚱해졌잖아. 그만큼 사이드월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금호 타이어 안 되죠. 금호 타이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순정으로 BF 글리치 딱 넣어줘야죠. 아니면 미슐린 같은 거 넣어줘야지. 그리고 뭐 아무리 얘가 하이브리드여가지고 뭐 에코 타이어들은 아무래도 좀 뭐 이 사이드의 디자인들이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알지만서도 얘는 타이어가 너무 민둥산이야. 너무 대머리야.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차량의 컨셉에 맞는 뚱뚱한 타이어가 들어갔나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다가 가까이 와서 보면은 그냥 낮은 레벨 트림 차량을 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휠도 마찬가지인데, 휠도 아무리 조그맣고 이 공력 디자인이 된 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디펜더나 G바겐에 들어가는 조그만 휠들 보세요. 그 되게 예뻐. 정말 심플하지만 예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디자인을 막 블랙도 뭐 하이그로시에 막 은색 막 그 판때기 막 조합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 이거 너무 좋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처음 볼 때부터 와, 여기는 이런 그 뚱뚱한 타이어 나중에 튜닝 해가지고 그 휠도 오히려 인치 다운 해가지고 끼면 너무 예쁘겠다. 오히려 캘리그라피 휠 저 너무 안 어울린다. 저 뭐야 이 차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좋다가 말았다. 자, 근데 일단 휠 디자인이 뭐 이쁘고 좋고를 뭐 다 떠나서 이렇게까지 작은 휠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이겠죠. 네, 하이브리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똑똑해. 자, 참고로 이 신호 변경됐을 때 알려주는 시스템, 제가 경험한 걸로 가장 똑똑한 거는 벤츠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요즘에 어지간한 벤츠들은 다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신호 바뀌면 알려주는 거. 이게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많이 하고 이제 운전 중에도 휴대폰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신호대기 하면서 휴대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귀신같이 딱 알려주면 진짜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 근데 거의 틀리는 경우가 거의 아예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이름은 뭐다? QX1. 자, 일단 하이브리드 차의 핵심 뭐죠?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확 하고 개입됐을 때 그 이질감, 당연한 얘기지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들의 기술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서
뭐 진짜로 그 PSD 시스템 써서 정말 부드러운 연결감을 보여주는 토요타 하이브리드랑 이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 엔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이질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엔진이 개입되고 떨어지고 할 때 뭐 그 이질감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 좀 이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지금 현행 MQ4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한 1년 반 정도를 탔었기 때문에 직접 자차로 탔었기 때문에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감각이 완벽하게 지금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면 이 차는 제가 느끼기에 소렌토보다 조금 퇴보한 느낌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얘가 소렌토보다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조금 더 무거운 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단지 공차 중량 뭐 50kg, 100kg 차이 난다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날까 싶거든요. 그리고 정확히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좀 고속 영역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있죠. 달리고 있을 때 딱 붙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다가 저속에서 출발할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섰다가 한번 출발해 보면 아니면 그냥 완전 저속 주행 상태에서 제가속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악셀, 이거는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게 이 완전 저속에서 이 처음 시작할 때 붙는 그 출력이 너무 이건 약해졌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단지 느리게 붙는 걸까? 약간 우리 터보 차들 중에서 뭐 요즘엔 거의 그런 차가 없기는 하지만 터보 렉 심한 차들 있잖아요. 저 RPM에서는 거의 토크가 안 살다가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고 나서야 우왕 하면서 출력이 딱 붙는. 자, 근데 소렌토 때의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소렌토는 분명히 얘랑 비슷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런 언덕길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이런 막 5, 60km에서 제가속했을 때 이 정도로 엔진이 느리게 반응하는 혹은 모터가 출력을 좀 시원시원하게 전달해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못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뭔가 이런 이제 엔진이 개입될 때 출력을 부드럽게 붙이기 위해서 이거를 강제로 힘을 좀 이렇게 빼면서 느리게 갖다 붙이도록 세팅을 고의적으로 했다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기에는 지금까지는 안 그래왔잖아. 그러니까 소렌토 때 안 그랬잖아. 그리고 그때 소렌토 때 좀 초반부터 시원시원하게 모터 출력도 쭉쭉 주고 엔진도 빡빡 붙여가지고 좀 초반에 이렇게 힘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초반에 그런 좀 경쾌한 주행감을 만들어줬던,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걔가 무슨 뭐 엔진 개입될 때 뭔가 충격이 생겼다거나 뭐 이질감이 생긴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강제적으로 출력을 초반에 좀 죽여놓은 느낌이에요. 초반에 좀 일부러 차가 안 나가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좀 죽여놓은 느낌인데 저는 이게 다시 휠 얘기로 넘어와서 저 휠로도 유추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차 값이 얼마예요? 산타페가 가격이 얼마야? 비싸졌잖아. 물론 비싸진 값을 뭐 한다 못한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뭐 현대차가 5천만 원이 말이 돼 라는 얘기 들으면은 뭐 어쩌라고. 저는 원래 그런 스탠스예요. 야, 현대차라도 5천 1억짜리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 그거랑은 별개로 과연 우리 국민의 정서상 이 돈 주고 이 차를 사는데 저 밖에 있는 저렇게 작은 휠이 용납이 되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야, 이 돈 주고 산타페를 사는데 야, 저 휠 저 모양이 뭐 사이즈가 말이 되냐 라는 말이 나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현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이상한 아이에 낄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이 차 이렇게까지 이 휠이라도 안 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친환경차 혜택 못 받지 않았을까? 예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처음 출시됐을 때 그 친환경차 혜택 그 인증 못 받아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는데 진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휠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타이어가 뚱뚱해지면 뚱뚱해질수록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휠 사이즈라도 줄여가지고 연비를 겨우 맞춰가지고 지금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에서 초반에 출력도 좀 죽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너 뭐 카탈로그도 안 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최대 출력일 뿐이고요.
최대 출력을 그냥 높여놨을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 네, 그 친환경 인증을 받는 그냥 그런 운행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30km 제가속. 와, 이 보통 요 정도에서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언덕에 요 정도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툭 밀면은 그냥 모터 힘으로 그냥 쭉 밀다가 그냥 엔진 바로 붙어가지고 또 쫙 치고 나가거든요. 얘는 한번 욱 하는 느낌이 들면서 엔진 개입하고 다운시프트를 해요. 악셀. 아, 답답해. 다시 악셀. 오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저는 지금 이 차량이 새로 나오면서 소렌토보다 승차감도 더 좋아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네, 소렌토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칭찬을 좀 많이 했었던 차량인데,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네, 이 소렌토보다 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돼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 사실 요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300마력, 400마력, 500마력, 600마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내연기관에서는. 물론 300이랑 600 차이는 좀 크기는 하지. 다시 정리해서 200이냐 220마력이냐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200마력 6000rpm에서 나오면은 뭐 여기서 6000rpm 맨날 쫙쫙 당기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중요한 건 실 영역 구간, 그리고 우리가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는 시내 주행 영역에서 사용하는 이 저RPM 영역에서의 토크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냐,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토크들을 빠르게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션이 얼마나 빠르게 똑똑하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느냐에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실 영역 구간, 이 저RPM, 이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가 굉장히 좀 답답해진 이 느낌은 네, 저는 좀 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단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드라이브 모드가 뭐 스포츠, 뭐 에코, 뭐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바꿔가면서 해봐도 네,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 항상 에코 모드로 다녔었으니까 네, 그 느낌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가지고 뭐 한다고 뭐 스포츠 놓고 다닐 일이 뭐 있나요? 네, 그냥 디폴트 값 네, 에코로 다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소렌토, 산타페 둘 다 에코 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QXD1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디자인 보세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와, 아니 디자인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솔직히 빌트인 캠 안 넣지. 그리고 빌트인 캠 뭐 그냥 여기 뭐 저장되고 뭐 하고 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지금 QXD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신호 바뀌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서 알려주거든요. 진짜 거의 놓치는 걸 못 봤는데, 이번에 기존의 블랙박스들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던 프로세서가 아예 새롭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우리 그 차의 주행 보조 장치 사용할 때 보면은 얘가 다 딥러닝 기술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앞을 보고 차선도 인지하고 차도 인지하고 하는데, 그 시각화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CPU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사물을 식별하는 CPU가 추가가 됐다라는 건데, 그 사물을 식별하는 CPU가 하는 일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앞차 출발했어요도 있지만 신호가 바뀌었어요도 있지만 또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헬로. 자, 테스트는 교영이가 도와줄 겁니다. 정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우리 772를 모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 시동을 끄게 되면은 자, 됐고, 자, 이제 우리가 뭐 주차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 772가 저 나쁜 놈이 와가지고 차를 쿵 박았어. 쿵.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나비는 그 커넥티드 서비스로 충격이 가해지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사진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왔어. 자, 이렇게 이제는 지가 알아서 해석해서 그 차 번호까지 이제 찍어준다는 거죠. 잘 가.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거는,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번호가 사실 뭐 제대로 이게 인지돼가지고 잘 오겠어 했는데 네, 진짜 잘 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충격 시에 뭐 번호를 뭐 찍어주는데 뭐 요 기능보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행 중에 신호 바뀌거나 앞차 출발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알림 똑똑한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 터치 느낌이 보이세요? 이거 부드러운 거 보이세요? 부드러운 거?
네, 터치감이 뭐 지금까지 만져봤던 모든 블랙박스 통틀어서 네, 가장 좋지 않나, 가장 좋고 부드럽고 빠르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로 뭐 광고에도 뭐 없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뭐 이제 그 주행하는 그 마일리지 네, 이 안에서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돈처럼 쓸 수 있는 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네, 뭐 그런 시스템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블랙박스 바꿀 때 되신 분들 QXD1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은 좀 뭐 답답해진 거 알겠는데 그러면 승차감은 혹시 어떠냐? 자,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이거 2.5 터보 가솔린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 반응이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하체의 반응도 전체적으로 다 둔해진 느낌인데 이 둔해진 느낌이 이 차량이 막 예측 못하게 움직이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뭐 패밀리 SUV로서 그냥 이런 뭐 둔한 느낌을 좀 만든다, 그냥 좀 단지 둔할 뿐이다 라는 거는 저는 전혀 뭐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패밀리 데일리 SUV인데 막 그 가끔씩 또 이 스티어링 휠이 뭐 너무 예민해도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둔한 느낌, 좀 이런 둔탁한 느낌은 다 좋은데, 자,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 2.5 터보랑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쪽에 뭐 고전의 배터리가 더 추가되고 뭐 어쩌고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느낌은 사실 못 받겠어요. 다만 여기서 그 2.5 터보도 와, 이거 이전 모델에 비해서 잔진동을 정말 잘 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조금 더 잘 거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타이어가 사실 좀 이 깡패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 타이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저기 시승차를 받으셨을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그 브랜드들한테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승차 보낼 때 공기압 체크 좀 잘 해서 보내주세요. 이 차 받았는데 앞에 공기압 막 39, 막 뒤엔 35, 막 뭐 난리야. 막 다 짝짝이고 막 규정 공기압이 뻔히 35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35로 다시 맞추고 탄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주행하다 보니까 열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36, 37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며칠 전에 처음 받아가지고 한참 타고 딱 봤는데 앞바퀴는 42 떠있는데 뒤에는 36이더라고. 근데 가뜩이나 얘처럼 타이어가 이렇게 뚱뚱해진 상태에서의 공기압이 늘어나 버리면은 그 차이가 더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좀 항상 주의하셔서 차 느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 타이어 두꺼워진 게 진짜 이 깡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진동 사실 뭐 더 잘 걸러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이 타이어가 얼마나 노면에 이 접지가 올바르게 잘 유지되느냐 에 있어서는 사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뭐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설령 고속에서의 뭐 스포츠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깎아먹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네, 데일리로 시내 주행할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리고 고속 범프 상황 에서도 타이어가 뭐 엄청 두꺼워졌다라고 해가지고 뭐 고속에서는 또 막 너무 또 출렁출렁거리는 거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땅 떴다가 떨어질 때 그 잡아주는 그 터치도 되게 오히려 좀 더 네, 고급스러워졌고,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의 차의 뭐 거동도 네, 뭐 그게 뭐 나무랄 거 없네. 네,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준다. 자, 그리고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MVH 관련해서 제가 그 2.5 터보 리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너무 많이 유입이 된다. 이거 어차피 하이브리드를 주력 차종으로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NVH 신경을 너무 안 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똑같은 생각 또 듭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오히려 이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왕 하는 그 소리 말고 하이브리드 차들이 의외로 가만히 정차하고 있을 때 엔진이 왕 하면서 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차해 있는데 왜 도냐? 그때는 엔진 돌려가지고 저기 배터리 충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을 돌릴 때는 그냥 아이들링 RPM이 아니라 RPM이 좀 높게 돕니다. 그때 소음이 이게 약간 좀 공명음처럼 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거슬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네, 이 연비 뭐 좋은 것도 알겠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정숙성, 그리고 이제 부드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타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너무 시끄럽지 않나. 소렌토보다 확실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네, 모르겠습니다. 연비를 어떻게든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RPM을 높여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건지, 근데 딱히 뭐 그게 연비에 크게 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면서, 그냥 단지 그 2.5 터보 때 느꼈던 것처럼 그냥 단지 MVH가 좀 약한 건지,
그리고 그게 진짜 약한 거라면 뭐 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뭐 이제 뭐 환경과 관련된 뭐 규제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뭐 우리는 정확히 뭐가 뭔지는 알 수 없겠죠. 다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2열하고 3열 시트 높이 좋다, 뭐 그리고 눕혔을 때 평탄화도 잘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 동일하더라고요. 네.